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프랑스의 고대 와인 그리고 중세 와인의 시작되는 과정을 알아봤고요. 특히 보르도 중심의 와인 역사가 출발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프랑스에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보르도 말고도 참 맛있는 와인을 생산하는 명품 와인 생산 지역이 많죠. 대표적으로 샴페인에 나오는 샹파뉴 지역, 그다음에 피노누아의 명품 와인이 많이 나오는 부르고뉴 지역, 그리고 그 밑에 론 지역, 또 랑그도까지 참 전국적으로 많은 와인 생산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르고뉴와 론 지방 역사를 중점적으로 집중 살펴보겠습니다. 부르고뉴는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네 꽁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가장 비싸면서 고품격의 와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로마네 꽁띠가 나온 곳이 바로 부르고뉴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연도로 시작을 한다면 1113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정도 전의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1113년에 뉘생조르지라는 지역에 시투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었고요. 그들과 경쟁 상태에 있던 수도원이 바로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이 시투 수도원에 베르나르 드 뽕테느라는 수도사가 와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무엇으로요? 당시에 경쟁자였던 그 베네딕토 수도원이 너무 호화 방탕함에 빠져 있는 것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수도사들의 대세가 베르나르 드 뽕테느 수도사 곁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큰 권위를 확보한 뽕테느 수도사는 바로 시투 수도원 주변으로 거대한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원을 경작하고 또 와이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베르나르 드 뽕테느 수도사가 중심이 돼서 활짝 펴게 됩니다. 그 기초가 돼서 듀베르 샹베르땡이라든가 샤블리라든가 부르고뉴의 주요 명품 와이너리들이 집중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부르고뉴가 바로 수도사들에 의해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클로드 부제 같은 경우에 지금도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명품 그 부르고뉴의 와이너리인데 바로 이러한 수도사의 기여가 와이너리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인연을 맺었던 그러한 곳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론 지방으로 가면 지공다스라고 있는데요. 지공다스는 뭡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수도사들에 의해서 발전시킨 그 와인 생산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공다스는 수녀들이 같은 맥락에서 발전시켰던 그러한 문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랑스 중세 와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유명한 아비뇽 유수인데요. 여러분, 아비뇽 유수 그러면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교황이 왕을 지배했던 사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죠. 또 반대로 왕이 교황을 억눌렀던 사건, 대표적으로 아비뇽 유수를 떠올립니다. 카노사의 굴욕은 그 신성 로마 제국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교황이 한리 4세라는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 쪽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카노사 그 성 앞에서 추운데 그 무릎을 꿇고 교황을 기다리게 했던 그러한 사건인데요. 그로부터 약 3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아비뇽 유수가 시작이 됩니다. 1303년 9월 7일 새벽 이탈리아 남동부 아닌이라는 해양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휴양을 취하고 있던 교황 보니파큐스 8세가 있었습니다. 그 교황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급습을 했느냐? 프랑스 군대가 갑자기 급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욕을 주자 교황이 항의를 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렸던 듯이 프랑스의 장군이 교황의 뺨을 쳤습니다. 치를 떨었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리고 교황은 로마로 돌아왔는데 너무 화병에 걸려갖고 한 달 만에 선종, 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교황이 선종하자 이탈리아 쪽 그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베네딕토 11세가 교황에 오릅니다. 근데 그가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만 죽음의 원인은 무화과를 먹고 교황이 된 지 1년 만에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독살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의 왕에 의해서 치욕적인 사건을 2번 연이어 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교황에 오른 사람이 바로 클레멘스 5세.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출신인데요. 프랑스인이 교황에 오르자 당시 프랑스 왕 필립 4세는 그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야, 로마의 교황청을 두지 말고 교황청을 프랑스 땅으로 옮겨라. 그렇게 해서 그 클레멘스 5세가 처음으로 한 일이 교황청을 오늘날의 아비뇽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데 왜 유수라고 하냐면 1305년에 교황청을 옮기고 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만 68년간 약 70년 가까이 7명의 프랑스인 교황이 평균 10년 정도 거기에서 이제 교황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 왕의 지휘를 받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황청이 아비뇽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그 바빌론에 갇혀 있던 시기를 바빌론 유수라고 빗대어서 말하듯이 여기도 아비뇽 유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와인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로마의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왔습니다. 작은 마을 아비뇽이 졸지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됐습니다. 로마 교황청으로서는 흑역사지만 와인의 산업, 와인 문화와 관련해서는 밝은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온 다음에 프랑스 왕은 아비뇽 일대에 최적의 좋은 양질의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와인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잘 자라는 포도가 시라와 그르나슈인데요. 그 시라와 그르나슈가 뜨거운 햇볕, 자갈, 그리고 겨울이면 충분한 강우량,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져서 명품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데, 자, 이렇게 생산된 와인을 교황은 미사 때마다 많이 썼고, 또 교황이나 교황청에 있는 진부들이 얼마든지 좋은 와인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또 혜택도 함께 줬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은 교황을 가둬두는 대신에 호의호식할 수 있는 반대급부도 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황의 새로운 성이 들어왔다고 해서 영어로 하면 뉴캐슬 오브 더 포프가 되겠죠. 이제 이걸 프랑스어로 옮기면 샤토노프 디 포프. 샤토노프 디 포프가 뭐냐면 바로 지금의 명품 와인 브랜드의 이름이자 아비뇽에서 가까운 와인을 생산하는 아주 마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품 와인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오늘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고뉴는 중세 11세기부터 시작해서 수도사들에 의해서 와인이 많이 발전했고, 론 지방에서는 특히 아비뇽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청이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와인이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의 고대 와인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의 와인 변천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저희는 다음 편에서는 스페인 와인 역사를 훑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